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과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제작 프로세스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떻게 순서대로 기획하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상세 페이지 제작에서 막 이제 가슴이 답답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게 된 박기령 강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카페24 쇼핑몰과 11번가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시간 상세 페이지 제작 프로세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무를 할 때 진행하는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듯이 벤치마킹을 할 업체들이나 이런 상품군들을 찾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진행을 하고요. 그 벤치마킹을 한 뭐 이틀, 3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위치들을 다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상세 페이지 구성을 했지? 이걸 비교 분석하면서 나의 레이아웃을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나한테 맞는 레이아웃 구성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상품명 키워드를 찾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가 많은 키워드와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섞어서 써요. 저는 1대1로 섞어서 씁니다.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수요, 월간 조회수는 많은데 쇼핑에 들어가 보면 판매 그 개수가 나와요. 키워드를 쳐보면 그 개수가 적은 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인 거예요. 그런 키워드를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광고를 치지 않아도 고객이 내 상품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품명 키워드를 50자 정도로 적어 놓습니다. 먼저.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할 키워드도 먼저 적어 놓습니다. 이거 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대표 이미지 같은 걸 어떤 걸 할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서라는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서 레이아웃을 잡아놨죠? 그 아래 원하는 문구로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 기획서를 잘 쓰는 방법은 사실 장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말을 하느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장점을 나열하죠. 평서문만 써요. 제 제품은 이게 좋고요.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네 번째 장점 이렇게 내 상세 페이지가 되어 있으면 너무 노잼이에요. 잘 파는 데를 보면 의문법을 쓰거나 비교법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장점 노출에 되게 탁월하거든요. 그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기획서를 작성을 할 때 나도 여러 가지 문체들로 기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고객분들도 그거를 볼 때 지루하지가 않아요. 상세 페이지를 볼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 촬영이에요. 여러분들 기획서가 없이 사진 촬영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사진 촬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교법을 썼으면 비교되는 사진을 찍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아까 전처럼 이렇게 제가 전에 강의에서 말했듯이 만약에 2주 동안 15kg 감량 이랬으면은 그런 사진들을 찍었겠죠. 그런 기획서를 쓰고서 사진 촬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미지 자료를 찾고 상세 페이지 제작인데 5번, 6번의 경우가 디자이너의 영역이에요. 기획서를 쓰는 거는 기획자나 여러분들, 창업자분들이 이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료라는 건 보통 뭐냐면은 내가 화장품을 판매를 해요. 화장품을 판매를 할 때 물방울이 튀는 이미지가 필요하거나 풀립 이미지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다 사진을 찍지 않겠죠? 그런 이미지를 무료 사이트에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유료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사기도 합니다. 아니면 디자이너한테 맡겼을 때는 그 디자이너가 알아서 다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기획 프로세스의 상품 페이지를 하는 그 다음 제가 이 구조를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상품 페이지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제작을 하는 거는 이벤트, 후기, 상품 상세 저 부분을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서예요. 만약에 내가 필수 요소를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쿠폰이 들어갈 거고 타이틀을 시중에 있는 땡땡과는 다릅니다로 들어갈 거고요. 동영상이 들어갈 거다. 제품 소개, 보관 방법, 배송 안내 이런 게 넣었어요. 근데 밑에 보다 보니까 보관 방법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 안내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걸 했을 때는 이런 기획이 있는 거예요. 보관 방법이 2개나 들어가 있다는 건 그만큼 문의가 많은 부분이 있죠. CS를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포장 방법이 2번 들어갔다. 위아래로. 이건 뭘까요? 내가 굉장히 좋은 포장재를 쓰거나 이럴 때는 만약에 보관 방법, 포장 방법 이런 거 2번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좋은 포장지를 이제 쓰게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들을 보통 2번 정도 반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2번씩 반복을 하거나 이렇게 원고를 씁니다. 우리가 원고라고도 하고요, 뭐 브리프라고도 하고요, 뭐 상품 기획서라고도 하고요. 부르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자, 요소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원고 제작을 하는데 카피라이트 부분이에요. 내가 영역을 나눠놨잖아요. 이 아래 들어갈 모든 글과 모든 사진을 다 넣어요. 사실 모든 사진이라기보다 캡처해서 이제 넣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아직 사진을 찍기 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진을 찍을지 경쟁자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내가 패션 의류 같은 걸 한다면은 외국의 유명한 어떤 화보 같은 거를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스토리보드라고 하거든요. 그걸 원고 안에다가 전부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문구 있죠. 뭐 잠깐 혜택 보고 가세요. 요즘 뭐 많이 쓰는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혜택 1, 2.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저는 영어를 쓰지 않아요, 잘. 기획서를 작성을 할 때 제가 이제 성공시킨 사례들 보면은 영어를 넣지 않아요. 영어를 쓰고 싶다면 이벤트 저렇게 한글로 써요. 혜택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이벤트라고 해서 저거를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요. 왜냐?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지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글로 저렇게 썼고요. 그리고 소개를 할 때 이게 마카롱 맛있다고 제가 쓰지 않아요. 만약에 마카롱을 제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마카롱이 너무 맛있고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아요.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장점을 쓰는 게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설탕 마카롱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샘플이기는 하지만 제작을 저렇게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비교법이 일단 들어갔죠. 시중에 판매하는 거랑 다르다. 그리고 저렇게 쓰게 되면은 땡땡 마카롱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요. 저렇게 써야 아래에 있는 글이라든가 그림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밑에도 계속 비교로 썼죠.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동영상을 많이 넣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때는 동영상을 꼭 상세 페이지에 넣으시는 게 상위로 노출되는 건 좋아요. 근데 고객분들이 동영상을 100% 클릭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나는 근데 이게 무조건 봐야 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럼 요즘엔 움짤이라고 하죠. GIF 이미지로 많이 대체되기도 합니다. 근데 꼭 주의할 점. GIF는 동영상으로 인지되진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로직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동영상도 넣고 GIF 움짤도 넣고 이 2가지를 다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때 이건 기획에 대한 수업이니까 기획으로 돌아와서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찍을지 어느 장소를 가서 찍을지 어떤 장면을 넣을지 굉장히 세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재미가 없으면 이것도 안 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뭐 앞으로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획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유튜브 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근데 그 유튜브도 그냥 찍지 못해요. 절대. 글이 있은 다음에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이거는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2주에서 3주 정도 이게 걸리냐면은 하다 보면 되게 길어져요. 원고가. 그걸 줄이는 작업을 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게 써주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참기름을 팔아요. 근데 내가 오프라인에서 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이거를 운영을 했는지라든가 우리가 식당 같은 거 봐도 30년 무슨 할머니 보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년째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원고를 쓸 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인증서 한 장 이런 거 넣어놨죠. 이것도 상세 페이지 기획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뭐 상호표 등록 같은 걸 했다면 그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훨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면 나는 의류고 패션 잡화 쪽이라서 인증서를 받을 만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안 넣느냐? 아니죠. 우린 분명 증서들이 다 있어요. 뭐 통신판매업 신고증 다 갖고 계시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되시면은 구매 안전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잖아요. 적어도 그런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사업자들 다 내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라도 넣어서 신뢰도를 올리고자 한다면은 구매 안전 확인증 같은 건 넣어주시면은 고객분들이 약간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물어보고 답하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푸드 윈도우라는 부분도 존재해요, 채널이. 그래서 그 푸드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대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 형식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고 답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세 페이지 만드신 거 한번 보세요. 다 평서문, 장점 1, 이게 좋아요. 이건 무농약이에요. 저희가 친환경으로 재배했어요. 이렇게 하지 물어보고 답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글 잘 쓰는 방법, 비교법, 시중에 판매하는 거랑 다르다. 수치법, 비율도 나왔고요. 뭐 8년째 수치법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의문법 나오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방법들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예요. 내가 이렇게 원고를 썼죠. 이 원고를 내가 갖고 디자인을 하느냐, 남한테 맡기느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디자인을 하실 때 벤치마킹까지도 여러분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디자이너한테 말해도 내가 생각하는 모던한 걸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깔끔한 거랑 그들이 생각하는 깔끔한 건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 상품 상세 페이지도 보시고 역시나 비동일 상품 상세 페이지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엔 사실 첫 번째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레이아웃, 뭐 가로 배열이 좋다, 뭐 이렇다 이런 거는 여러분 취향껏 뭐 캡처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컬러, 상품이 잘 보이려면 보통은 흰 배경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포인트 컬러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UI의 통일감이 뭐냐면 버튼을 통일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다가는 동그란 버튼을 했는데 아래쪽에 갑자기 세모 버튼 이런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세 페이지는 긴 흐름으로 고객이 보기 때문에 이 통일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을 그었다면 그대로 선으로 가시고요. 점선을 썼다면 그대로 점선으로 가시고요. 동그란 버튼이면 동그란 버튼으로 이런 통일감만 잘 지켜주셔도 디자인이 저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벤치마킹을 할 때 당연히 경쟁자 상세 페이지를 참고도 하지만은 이벤트 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만드실 때는 핀터레스트라는 이 사이트가 좋아요. 저도 디자인할 때 이 핀터레스트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참고하거나 디자인 참고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기를 디자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후기를 디자인하는 게 뭐냐면은 후기 탭 말고 상세 페이지 내부의 후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저희 수강생분이거든요. 정말 잘한 게 뒤쪽에 캡처한 인스타그램 후기가 나오죠. 저 부분이 신뢰도를 주고 있고요. 그 앞에 강약이 있어요. 여러분 디자인에는 강약, 중강약이 중요해요. 아무리 글자가 큰 게 좋아서 큰 게 보이는 게 좋아서 전부 다 크게 써요. 그러면 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볼드로 두껍게 써요. 이래도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글자의 굵기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고요. 뒷부분에 캡처한 저 인스타그램 저 캡처가 신뢰도를 주는 거죠. 사실 가짜 후기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저건 신뢰도가 딱 있죠. 잘 만든 후기예요. 이게 상세 페이지 상단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혹하죠. 그리고 QA 형식으로 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 판매 정도가 아니죠. 거의 120만 개가 나갔다고 하는 업체에서 제가 디자인을 보고서 약간 본딴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 이거 포토샵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그냥 만든 거거든요. Q, 칫솔 살균기의 가장 만족스러운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A, 사실 이거는 이 상세 페이지 기획자가 쓴 걸 수도 있는 건데 이름 나오고 나이 나오고 칫솔을 사용하고 넣어주기만 해도 살균이 돼서 세균 걱정도 없고 입병이 나지도 않는다라는 저 말은 입병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고서 쓰는 거예요. 저런 거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기획에 따라
QA로 해서 이런 걸 전문가와의 인터뷰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신뢰도는요. 저 이름과 나이. 근데 후기에다가 저렇게 이름을 다 쓰면 안 되죠. 가운데나 이런 걸 별표로 가려야 되긴 해요. 저건 제 이름이니까 저게 넣은 거고요. 나이도 가짜예요. 자, 얼굴 나왔죠? 얼굴이 저렇게 노출되는 건 신뢰도가 올라가요. 여기처럼 인스타 후기가 이렇게 뒤에 깔린 것처럼 여기서 신뢰도는 저 얼굴 부분인데 이런 게 중요해요.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근데 의심을 살 수는 있어요. 어떤 고객이 저렇게 얼굴 사진을 노출하게 해주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얼굴을 가려보세요, 한번. 그럼 좀 신뢰도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는 캡처해오지 않았는데 저 얼굴 사진을 넣을 수가 없다. 도저히 얼굴을 대체할 게 없다면은 캐릭터를 넣기도 해요. 이거는 대기업 상세 페이지에서도 많이 쓰는데 동물 캐릭터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 캐릭터 같은 거를 저 부분에 넣으면 이상하게 그거 역시도 없는 것보다는 신뢰를 준다는 거죠. 저희 수강생들은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제 실무는 내가 벤치마킹 하는 거 했어요. 이제 디자인 의뢰를 내가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후기 디자인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그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때 개인 프리랜서한테 할 수도 있고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PST 파일, 원본 파일이라고 하죠. 저걸 꼭 받으셔야 하고요. 내가 직접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보정이라든가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이미지도 구매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내가 직접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툴들이 있어요. 포토샵, 이거 좀 어려워하시죠? 미리 캔버스,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게 상업용으로도 무료거든요. 여기 가시면. 그리고 망고보드는 유료예요. 월 29,000원 정도 하는데 망고보드가 미리 캔버스보다 좀 좋은 점은 디자인이 다양해요. 업데이트도 좀 빨리 되는 편이어서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상세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료를 이기기엔 장점이 뭐 디자인이 다양하다.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블로그랑 안쪽이 똑같아요. 이 에디터가. 근데 이 에디터에서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템플릿을 골라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무료 사이트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unsplash.com이라는 데서 이미지를 풍경 이미지 같은 거는 좀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무료 폰트 있죠? 상업용 무료 폰트를 다운받고 싶다면은 이 눈누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쭉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미지나 이 눈누 이런 걸 찾는다는 거는 내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거로 만들 때 이거요. 만약에 미리 캔버스라든가 망고보드 같은 데 쓰시면은 여기랑 계약된 유료 폰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하실 거면은 그냥 요 안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프로세스와 이제 디자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박기령 강사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